3월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은행 지점에서는 한 남자의 정년 퇴직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김민수 65살.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은행원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 직원이 건네는 꽃다발을 받아든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감동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떨림이었죠. 동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지만 민수의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 30년간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저녁 8시에 돌아오던 그 규칙적인 삶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민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일 오후 5시, 이 시간에 집에 가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이 무거웠죠. 송파구 아파트 30평. 민수와 아내 영희가 25년째 살고 있는 보금자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왔어요? 영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3시간은 더 있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63세 영희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수수한 남색 블라우스, 앞치마를 뚫은 모습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잖아. 민수는 꽃다발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죠. 영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30년이나 한 직장 다닌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영희의 위로에도 민수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영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남편의 마음속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었어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평범한 한식 상차림이었죠. 민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여유롭게 살자.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것들 하면서 말이야. 영희는 대답 대신 애매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여유롭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30년간 영희에게 여유라는 건 없었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댁 명절 준비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전부였죠. 이제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독립했고 남편도 은퇴했으니 드디어 여유가 생긴 걸까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부엌에 들어온 건 손에 꼽을 정도였죠.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영희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오히려 불편했거든요. 자기만의 공간에 누군가 침범하는 느낌이랄까요. 민수는 잠시 서 있다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늦은 9시에 일어났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영희는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별일 없어요. 장 좀 보고 청소하고 그냥 평소처럼요. 나도 같이 갈까? 장 볼 때.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간 혼자 장을 봐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따라온다니 어색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죠. 그럼 10시쯤 나갈게요. 마트에 함께 간 건 결혼 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이건 왜 사? 이건 비싼데 저걸로 사지 그래. 양파는 왜 이렇게 많이 사? 영희는 하나하나 대답하며 장을 봤지만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30년간 혼자 해오던 장보기가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영희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닦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영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30년간 내 방식대로 청소해 왔는데 갑자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남편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첫날이니까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점심을 먹고 민수는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죠. 앞으로 매일 이렇게 지내는 걸까? 남편은 집에 있고, 나는 집안일을 하고,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답답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수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영희는 반찬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할 말인데요?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은퇴하면 경기도 어디 조용한 곳에 집 한 채 얻어서 텃밭 가꾸며 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시골 생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저를 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민수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귀촌하는 사람들 많잖아. 우리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서울보다 훨씬 살기 좋을 거야.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30년간 참아왔던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사는데 당연히 상의하는 거지.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의요? 지금 그게 상의예요? 당신 혼자 다 정해놓고 나보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30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당신 뜻대로.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언제 내 뜻대로만 했어? 가족 위해서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 영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열심히 일했죠. 근데 나는요? 나는 3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내 꿈이 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식탁 위에 국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죠. 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하고 싶은데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자기도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 몰랐거든요. 그저 이렇게 사는 게 싫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지긋지긋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시골 가서 또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싹 사라졌죠. 영희도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시작된 균열. 30년 동안 수면 아래 숨어있던 갈등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운 채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왜 갑자기 저러는지. 영희는 답답했습니다. 왜 남편은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지. 천장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졌습니다. 은퇴 첫날 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 그날은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터져나온 날이었죠.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었습니다.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어요. 25세 결혼해서 지금까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댁 일 돌보느라. 정신없이 달려왔던 시간들. 그 속에서 김영희라는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새벽 5시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죠.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20대 때 적어놓았던 버킷리스트였어요. 노란 종이가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죠.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꽃꽂이 배우기, 해외여행 가기, 전시회 관람하기, 요리 강습받기, 자원봉사하기. 30년 전 젊은 영희가 꿈꿨던 것들. 하나도 이루지 못한 꿈들이었습니다. 뭐해? 민수의 목소리에 영희는 깜짝 놀라 공책을 덮었습니다.
남편도 잠을 설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거 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더 묻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공책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결심했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63. 아직 늦지 않았어. 아침 식사는 어색하게 진행됐습니다. 전날 밤의 언쟁 이후 두 사람 모두 먼저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그랬어. 미안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죠. 그래도 시골 생활 한번 생각해봐. 나쁘지 않을 거야. 영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말을 하나도 안 듣는군요. 나는 시골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민수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매일 집에만 있을 거야?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냈습니다. 나 플라워 아트 배우고 싶어요. 뭘 배운다고? 플라워 아트요. 꽃꽂이 같은 거. 친구 은숙이가 배우는데 너무 재밌대요. 나도 배워보고 싶어요.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거 배워서 뭐 하게? 쓸데없이.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펼쳐들었죠. 부부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영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죠. 어디가? 친구 만나러요. 나도 같이 갈까? 아니요. 괜찮아요. 여자들끼리 얘기할 거예요. 영희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숨이 막혀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 근처 카페로 향했죠. 거기서 친구 은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숙은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죠. 영희는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시골 생활 제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말했을 때의 반응, 모든 것을. 은숙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지금이라도 네 인생 살아. 60이 넘었다고 늦은 거 아니야. 나 봐. 나도 50 중반에 플라워 아트 시작했잖아. 지금 너무 행복해. 은숙은 자신의 작품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꽃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작품들이었어요.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예쁘다. 나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손재주 좋잖아. 한번 와봐. 우리 학원 분위기 정말 좋아.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영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생각을 하니 주저됐죠. 근데 우리 남편이 반대하는데. 은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허락받아야 돼. 네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왜 허락을 받아? 영희야, 우리 이제 60이 넘었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계속 눈치 보며 살 거야? 그 말이 영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30년을 남편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은수가. 나도 할래. 플라워 아트 배우고 싶어. 은숙은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잘 생각했어. 지금 바로 등록하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학원 등록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을 쓰는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편 민수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아내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민수는 생각해봤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이 낳을 때도 이사 갈 때도 모든 결정을 자신이 했었죠. 아내의 의견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후 4시 민수는 은퇴한 친구 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호야. 나야. 내일 등산 갈 건데 같이 갈래?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철호와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였죠.
등산로를 오르며 철호가 물었습니다. 은퇴하니까 어때? 적응 잘 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 생각보다 쉽지 않네. 뭐가? 집사람하고 자꾸 부딪혀. 내가 시골 가서 살자고 했더니 싫대. 철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부인은 뭐라 하던가? 시골 가기 싫다는 이유가 뭔데?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글쎄,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나 뭐라나. 꽃 배우고 싶대. 그럼 배우게 해주지 그래. 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배워서 뭐 해. 돈만 나가지. 철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김민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해. 요즘은 여자들도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너 혼자만 본대처럼 굴면 어떡해. 민수는 뭐라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도 거들었거든요. 맞아, 나도 은퇴하고 나서 마누라 말 들어줬더니 훨씬 편해졌어. 가끔 같이 문화센터 수업도 듣고 그래. 나쁘지 않아. 민수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친구들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정말 자기가 틀린 걸까요? 아내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걸까요? 산을 다 오르고 정상에서 물을 마시며 친구들은 각자의 은퇴 생활을 얘기했습니다. 텃밭 가꾸는 사람, 사진 배우는 사람, 자원봉사하는 사람.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민수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기만 혼자 길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오후 5시였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민수는 소파에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저렇게 살아왔구나. 매일 집안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나 챙겨주고. 영희는 언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을까? 저녁 식사 시간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네, 그 플라워 아트 말이야. 진짜 배우고 싶어? 영희는 수저를 든 채 멈췄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등록을 마친 터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배우고 싶어요. 아니, 배우기로 했어요. 어제 등록했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영희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허락받아야 하나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요. 민수는 뭐라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고 싶으면 해. 영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허락하는 걸까요? 민수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시골집 알아볼 거고.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식탁 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날과는 다른 침묵이었죠. 서로를 향한 적개심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인정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그날 저녁 함께 살지만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플라워 아트 수업 첫날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봤죠. 예쁘게 옷을 입고 화장까지 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다녀올게요. 영희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강남역 근처 문화센터 플라워아트 교실에는 10명 정도의 수강생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여성들이었죠. 은숙이 영희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 영희야. 영희는 은숙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들어오며 수업이 시작됐죠. 꽃의 종류, 색감 조합,
기본적인 꽂는 방법.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영희는 집중해서 강사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테이블 플라워를 만들어 볼게요. 장미와 안개꽃을 이용해서요. 강사의 시범을 보고 영희도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꽃을 만지는 그 느낌이 좋았어요. 장미의 부드러운 꽃잎, 안개꽃의 보송보송한 감촉.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명력이었죠. 영희 씨 색감이 정말 좋네요. 센스가 있으세요. 강사의 칭찬에 영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언제 이런 칭찬을 들어봤나요? 집에서는 항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일들 뿐이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 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수업이 끝나고 영희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자기 손으로 만든 첫 작품이라 소중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제가 만든 거예요. 민수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영희는 작품을 식탁에 놓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강사님이 제 색감이 좋대요. 센스가 있다고? 민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작품을 봤습니다. 몇 초 쳐다보더니 다시 텔레비전을 향했죠. 꽃 가지고 노는 게 그렇게 좋아? 영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죠. 그녀는 조용히 작품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꽃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민수는 그 주 내내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시골집을 알아봤죠. 양평, 가평, 여주.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혼자 살 집을 고르는 게 낯설었습니다. 양평의 한 전원주택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마당이 넓고 텃밭도 있는 괜찮은 집이었죠.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집이에요. 부부가 살기 딱 좋죠. 마당에서 채소도 키우고 저 뒤에는 산책로도 있고요. 민수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혼자 이 넓은 공간을 가꿀 수 있을까요? 문득 아내가 떠올랐어요. 영희가 여기 있었다면 어떤 꽃을 심었을까? 그녀가 배우는 플라워 아트로 집을 예쁘게 꾸몄을 텐데.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골 생활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은퇴 후에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도피일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서니 영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영희가 만든 꽃 작품들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죠. 민수는 그걸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불편할까요? 아내가 자기 없이도 행복해 보여서일까요?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할 말은 많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골집 보러 가셨어요? 응. 갔다 왔어. 어땠어요? 글쎄, 아직 마음에 드는 데가 없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물어봤자 자기 의견은 필요 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희가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준호가 자기 집에서 저녁 같이 먹자는데 영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그냥 오래간만에 보자고. 영희는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갑자기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다음 날 민수와 영희는 준호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반갑게 맞이했죠.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손주 지우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5살 지우를 안아든 영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손주는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퇴하시고 나서 적응은 잘 되시고요?
민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준호는 부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어색했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요? 요즘 뭐 하세요? 영희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플라워 아트 배우기 시작했어. 재밌더라.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요? 어머니 그런 거 좋아하셨잖아요. 잘하셨다. 민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밥만 먹었습니다.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지우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린 거예요. 영희는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이었죠. 민수도 옆에서 봤지만 웃지 않았어요. 왠지 모를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가 운전을 하고 영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둘 다 할 말이 많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영희가 먼저 내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혼자 차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이게 맞는 걸까? 우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영희는 벌써 안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심야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안방에서 영희도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호네 집에서 느낀 것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민수의 표정, 어색한 분위기,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금요일 저녁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죠. 엄마, 나 내일 집에 갈게. 오랜만에 엄마 아빠 보러. 영희는 반가우면서도 걱정됐습니다. 지은이 예민한 아이라 부모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금방 눈치챌 테니까요. 하지만 딸을 보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다음 날 오후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35의 지은은 아직 미혼이었어요. 일에 집중하느라 결혼은 나중으로 미뤄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은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이 인사하자 영희는 반갑게 딸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간단히 손만 들어 인사했죠.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점심을 먹으며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영희와 민수는 동시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속지 않았죠. 30년을 본 부모인데 분위기가 이상한 걸 모를 리 없었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 알아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한테까지 숨길 수 없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은퇴하시고 나서 우리가 좀 생각이 달라서 그래.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갑자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하잖아. 영희는 반박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시잖아요.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지은은 부모의 언쟁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평생 금슬 좋은 부부로만 알았는데.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내가 왜 왔는지 알아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두 분이 요즘 사이가 안 좋다고. 영희와 민수는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자식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지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 다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참아왔던 게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 어떡해요? 또 대화를 해야죠. 하지만 민수와 영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한다는 게 이제는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은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있어봤자 부모만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딸이 떠나고 난 후 집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영희는 각자의 공간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일주일이 지났어요.
월요일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을 고민한 끝의 결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영희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 친구 은숙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곳이었어요. 사무실 건물 앞에 서서 영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거였으니까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법무법인 정의. 문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 씨 맞으시죠? 변호사 박수진 40대 중반의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받은 상담실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법률 서적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걸려 있었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영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박수진 변호사는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담을 수없이 해왔던 거죠.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30년이 넘었어요. 자녀는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둘 다 장성에서 독립했어요. 박수진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사유, 재산 상황, 남편의 성향 등을 하나하나 물어봤죠. 영희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30년의 세월을 설명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특별히 남편분의 잘못이 있으신 건가요? 폭력이나 외도 같은.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너무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함께 있으면 서로 불행할 것 같아요. 박수진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협의 이혼을 원하시는 거죠? 남편분께서 동의하실 것 같으세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동의할까요? 처음엔 반대하겠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일 것 같았어요. 요즘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지쳐 있었으니까요. 아마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박수진 변호사는 협의 이혼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 이혼 신고서 작성, 가정법원 방문 등의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줬죠. 영희는 진지하게 듣고 메모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희는 건물 로비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로 이혼을 하는구나. 30년 결혼 생활이 끝나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죠.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 영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2시였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부동산 정보를 보고 있었어요. 영희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죠. 어디 갔다 와? 영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민수는 더 묻지 않고 다시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양평에 괜찮은 집이 나왔거든요. 영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영희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식탁에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양평에 집 하나 괜찮은 거 봤어. 다음 주에 직접 가볼까 해.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상하다는 듯 아내를 쳐다봤죠. 무슨 생각해? 영희는 수저를 내려놓고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해요.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뭐라고?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야?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우리 이혼해요. 민수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이 덜컹 소리를 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영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도 잘못한 게 없고요. 우리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각자의 인생!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살았지만 정작 우린 서로를 이해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는 당신 뒤만 따라다녔죠. 이제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언제 나하고 싶은 것만 했어? 가족 먹여 살리려고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영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돈만 벌어오면 다예요? 내 마음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요? 식탁 위의 음식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두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쳐다봤어요. 그럼 당신은 뭘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당신이 뭘 해줘도 소용없어요. 나는 이혼하고 싶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옆에서는 영희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어요. 그녀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친구 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좀 만나자. 급한 일이야. 1시간 후 두 사람은 동네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어젯밤 일을 털어놨죠.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철호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수의 얘기가 끝나자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할게. 너 좀 문제 있어. 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내가 문제가 있다고?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영희 씨를 한 번도 진짜 동등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항상 너 위주로만 생각하잖아. 시골 가는 것도 그렇고, 영희 씨가 하고 싶은 거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 민수는 반박하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친구의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정말 그랬을까요? 자기가 정말 아내를 동등하게 본 적이 없었을까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철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영희 씨가 변호사까지 만났다며? 그럼 진심이야. 진짜 이혼하고 싶은 거지.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차가 식어가는 찻잔을 바라보며 민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편 영희는 플라워 아트 수업에 갔습니다. 오늘은 봄꽃 부케 만들기 수업이었죠. 튤립, 프리지아 라넌큘러스를 이용해서 화사한 부케를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영애 씨,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강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괜찮다고 답하며 꽃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남편에게 이혼을 말한 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꽃을 꽂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가시에 찔린 거죠. 피가 한 방울 떨어졌어요. 영희는 그 피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3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사랑이 식은 건 오래전이었지만 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정을 끊어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죠. 수업이 끝나고 은숙이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영희는 은숙에게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 같다고. 은숙은 영희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잘한 거야. 힘들겠지만 이게 너한테 맞는 길이야. 나도 이혼하고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 너도 그럴 거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영희를 꼭 안아줬죠. 두 사람은 카페 한 구석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집에서 마주치지만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죠.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와 딸 지은이 함께 찾아온 거였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죠? 민수와 영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신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고 싶은 거야. 준호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엄마가 원한다면 그래야 할 것 같다.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우리 가족 이렇게 깨지면 안 돼요. 영희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준호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면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날 저녁 가족 넷은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영희가 차려준 밥상 앞에 모두 앉았지만 아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 달 후 민수와 영희는 가정법원에 함께 갔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김민수, 김영희 부부님 들어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정말 이혼할 의사가 확실한지, 재산 분할은 합의했는지, 자녀들은 성인이 맞는지.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영희도 대답했습니다. 당신도요.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양평으로 가는 버스 터미널로, 영희는 마포구에 얻어놓은 원룸으로. 30년을 함께 걸었던 길이 이제는 갈라진 것입니다. 3개월 후 이른 아침 경기도 양평의 한 시골 마을. 닭 우는 소리에 민수가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서울에 있을 때는 7시까지 잤는데 이곳에 온 후로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어요. 민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마당 너머로 보이는 산과 텃밭. 석 달 전에 이사 온 이 시골집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2층짜리 전원주택이었어요. 마당에는 민수가 직접 가꾼 텃밭이 있었죠.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웃 할아버지들한테 배우며 하나씩 익혔습니다. 민수는 간단히 세수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텃밭으로 나갔죠. 아침 이슬이 채소잎에 맺혀 있었어요. 상추를 살피고 고추에 물을 주고 토마토 지지대를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는 감촉이 좋았어요. 민수야, 벌써 나왔네. 이웃집 철수 할아버지가 담 너머로 인사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은 분이었죠. 민수에게 농사 짓는 법을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네. 어르신,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좋네요. 그럼 새벽 공기가 제일이지. 점심때 우리 집에 막걸리 한잔 하러 와. 민수는 고마워하며 수락했습니다. 이곳에 온 후로 이웃들과 가까워졌어요. 서울에서는 10년을 살아도 옆집 사람 얼굴 한 번 못 봤는데 여기서는 다들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오전 내내 텃밭일을 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병든 잎을 따냈죠. 허리가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민수는 집으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죠. 할아버지 집 마당에는 벌써 동네 어르신 서너 분이 모여 있었어요. 민수 씨 왔어요? 어서 와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마당 평상에는 막걸리 주전자와 전, 김치가 놓여 있었죠. 민수는 어르신들과 함께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민수 씨, 혼자 사는 거 적응됐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부인은 서울에 계시죠? 주말에 내려오시나?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혼했다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죠. 아니요. 우린 헤어졌어요. 어르신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철수 할아버지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유롭잖아.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유롭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막걸리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한편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 영희는 아침 8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벽에는 자신이 만든 꽃 작품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영희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죠. 예전에는 남편 출근 준비시키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아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플라워 아트 학원에서 심화반 수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죠. 차창밖 풍경을 보며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기만의 일정으로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학원에 도착하니 은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오늘 표정 좋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기분이 좋아서. 두 사람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웨딩 부케 만들기 수업이었어요. 화이트와 핑크 장미를 이용한 로맨틱한 부케였죠. 영희는 꽃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꽂았습니다. 영희 씨,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 정도면 전문가 수준인데요. 강사의 칭찬에 영희는 뿌듯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꽃 이름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제법 작품다운 것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영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영희 씨, 다음 달에 홍대 근처 갤러리에서 저희 학원 작품 전시회를 하거든요. 참여하실래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요? 제가 전시회예요? 네, 영희 씨 작품이 정말 좋아요. 꼭 참여하셨으면 해요.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시회라니. 자기 작품이 갤러리에 걸린다니. 30년 동안 주부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작가가 되는 건가요? 네, 하고 싶어요. 꼭 하겠습니다. 학원을 나서며 영희는 은숙에게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은숙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아줬죠.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케이크를 사서 축하했습니다. 영희는 케이크를 먹으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63세 나이에 새로운 꿈을 이루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오후에 영희는 SNS에 자신의 작품 사진을 올렸습니다. 웨딩 부케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적었어요. 오늘 만든 웨딩 부케. 다음 달 전시회에 출품합니다. 곧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댓글 하나하나에 답을 달았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게 즐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영희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계란, 두부. 간단한 재료들만 있었죠. 예전에는 남편과 자식들 식사를 준비하느라 항상 푸짐하게 준비했는데 이제는 자기 먹을 것만 만들면 됐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며 식사를 했죠. 이런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식사 후 영희는 컴퓨터를 켜고 전시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작품을 출품할지, 작품 설명은 어떻게 쓸지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는 게 재밌었어요. 밤 10시 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편안했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수업도 듣고 전시회 제안도 받고 친구와 차도 마시고 온전히 자기를 위한 하루였어요. 문득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양평에서 혼자 사는 게 외롭지는 않을까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인생이고 이건 자기 인생이었죠. 양평에서 민수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골은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리듬이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죠.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영희의 SNS를 들여다봤어요. 오늘 올라온 웨딩 부케 사진이 보였죠.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렸더군요. 민수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영희가 행복해 보였어요.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죠. 자기와 함께 있을 때는 저런 표정을 짓지 않았는데 민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오이가 제법 컸더군요. 크고 싱싱한 오이 6개를 따서 바구니에 담았죠. 토마토도 빨갛게 익었습니다. 한 움큼 땄어요. 민수는 수확한 채소들을 씻어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택배 포장을 했죠. 서울 마포구 주소를 적었습니다. 영희의 원룸 주소였어요. 마을 우체국에 가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 짧게 메모를 해서 넣었습니다. 직접 키웠어. 건강하게 먹어. 이틀 후 영희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싱싱한 오이와 토마토가 가득했어요. 메모를 보고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가 보낸 거였죠. 영희는 채소를 깨끗이 씻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저녁에 오이 냉국을 끓이고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한 입 먹어보니 맛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키운 게 느껴졌죠. 식사 후 영희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채소 잘 받았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 먹어. 무농약이니까 안심하고. 짧은 문자 주고받기였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헤어졌지만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다른 길을 선택한 것뿐이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양평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텃밭은 더 넓어졌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마을 노인회에 가입해서 등산도 다니고 마을 잔치 준비도 도왔습니다. 영희는 플라워 아트 실력이 나날이 늘었습니다. 전시회 준비에 한창이었죠. 작품 5개를 완성했고 작품 설명문도 다 썼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함께였을 때보다 행복했을까요? 적어도 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각자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끔씩 서로가 그리웠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어요? 2달 후 5월의 양평은 실록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의 텃밭에도 온갖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죠. 상추는 매일 따도 모자랄 정도였고 고추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텃밭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할 일이 많았어요. 김매기도 해야 하고 병충해도 살펴야 하고 거름도 줘야 했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람찼어요. 오전 10시쯤 마을 이장님이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다음 주 토요일에 마을 체육대회 있는 거 알지? 우리 팀에서 줄다리기 선수로 나가줄 수 있어? 민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마을 행사에 참여하는 게 즐거웠거든요. 서울에서는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민수 씨,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우리 마을 청년회에서 도시 청년들한테 귀농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수 씨가
멘토 역할 좀 해줄 수 있나? 최근에 기촌한 사람이니까 경험담 들려주고 농사 가르쳐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민수는 놀랐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요? 농사 경험도 겨우 몇 개월인데요. 저도 아직 배우는 입장인데요.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지. 귀농 초보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 생각해보고 연락 줘. 이장님이 돌아간 후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멘토라니. 65의 나이에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다니.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민수는 마을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민수도 그 틈에 끼어 한판 했죠. 처음엔 룰도 몰랐는데 이제는 제법 할 줄 알게 됐습니다. 민수야, 자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여기 와서 좋네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처음 왔을 때는 많이 외로워 보였는데, 이제는 우리 마을 사람 다 됐어. 민수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외로웠죠. 밤이면 영의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죠. 오후에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귀농 멘토 프로그램에 대해 자료를 찾아봤어요.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영희의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었죠. 오늘도 새로운 작품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핑크와 화이트로 꾸민 테이블 플라워였습니다. 댓글에는 선생님 작품 너무 예뻐요라는 말이 가득했죠. 민수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영희가 선생님이라 불리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30년 동안 주부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네요. 민수는 모니터를 끄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영희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플라워 아트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전시회 준비를 했죠. 저녁에는 새로운 일정이 있었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카페, 영희는 카페 사장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이 카페에서 플라워 클래스를 열기로 한 거였어요. 영희가 강사로 나서는 첫 수업이었죠. 선생님, 제 카페에서 클래스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손님들이 선생님 작품 보고 다들 감탄하시더라고요. 카페 사장님의 칭찬에 영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기회 주셔서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첫 클래스 하기로 했어요. 벌써 5명이 신청했더라고요. 선생님 괜찮으시죠?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수업이라 걱정되면서도 설렜어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플라워 아트 관련 책들을 몇 권 샀죠.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 책을 펼쳐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꽃의 종류, 색깔 조합, 계절별 꽃 선택법. 하나하나 노트에 정리했어요.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공부를 멈췄습니다. 영희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밤거리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문득 양평의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금쯤 잠들었을까요? 시골은 일찍 잠든다고 했으니까요. 별을 보며 잠드는 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걸까요? 이제는 남이잖아요. 하지만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쉽게 잊겠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며 침대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영희의 첫 플라워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홍대 카페에 수강생 5명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진행할 김영희입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수강생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 박수 소리에 영희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테이블 플라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장미와 수국을 이용해서요.
영희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꽃을 하나하나 꽂으며 설명했죠. 색깔 조합, 균형 잡는 법, 물 주는 법. 배운 것들을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수강생들이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도와줬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저 색깔과 이 색깔을 함께 쓰면 예쁘다고.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한 수강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벅찼어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보람찬 일인 줄 몰랐습니다. 2시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강생들은 저마다 만든 작품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죠. 영희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다음 달에도 수업하시죠? 꼭 다시 올게요. 수강생들이 하나둘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영희는 카페에 혼자 남아 정리를 했어요. 꽃잎 조각들을 쓸고 테이블을 닦고 도구들을 정리했죠. 카페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업 잘하시네요. 손님들이 다들 만족해 하셨어요. 정기 수업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때요? 한 달에 2번 정도로요. 영희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정기 수업이라니. 이제 영희에게는 제대로 된 일이 생긴 거였죠. 월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 수강료를 받으며 자기 재능으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수가, 나 오늘 첫 수업 대박이었어. 수강생들이 다들 너무 좋아했어. 은숙도 기뻐하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뭐라 그랬어. 넌 할 수 있다고. 이제 진짜 플라워 아트 강사네. 영희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63세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녁을 먹고 영희는 SNS에 오늘 수업 사진을 올렸습니다. 수강생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짧은 글과 함께요. 첫 플라워 클래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 수강생들의 감사 인사, 다음 수업 문의. 영희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그에게도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수는 없었죠. 이제는 그럴 사이가 아니니까요. 영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시간 양평에서 민수도 영희의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업 사진을 보며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영희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보기 좋았죠. 민수는 좋아요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괜히 누르면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민수는 스마트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양평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민수는 별을 보며 생각했죠. 영희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서울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던데.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2월 초 양평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민수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텃밭에 나갔어요. 겨울이라 키울 수 있는 채소가 많지 않았지만 배추와 무는 잘 자라고 있었죠.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아버지, 설날에 어디서 보낼 거예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 첫 설날이었거든요. 어디서 보내야 할지 막막했죠.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지은이랑 상의했는데요. 올해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다 모시고 같이 설 쇠면 어떨까 해서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엄마도 같이? 내 지은이도 그게 좋겠대요. 아무리 이혼하셨어도 우리한텐 부모님이시잖아요. 설날에 따로따로 보내기보다는 한자리에서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와 마주 앉는다고 생각하니 떨렸거든요. 이혼한 지 6개월. 그동안 택배로 채소를 보내고 짧은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죠. 아버지, 괜찮으시죠?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자.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희를 만난다. 6개월 만에.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요? 서로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 시간 서울에서 영희도 딸 지은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괜찮다고 하셨대. 엄마도 괜찮지?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를 만난다니. 6개월 동안 SNS로만 그의 소식을 접했는데 이제 직접 보게 되는군요. 응, 괜찮아. 어차피 너희 아버지잖아. 그래도 어색할 것 같은데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영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떨렸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6개월 동안 양평에서 혼자 살며 많이 달라졌을까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설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씻고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머리도 하얗게 센 게 많았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졌어요. 민수는 양평에서 키운 배추와 물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손주 줄 선물도 챙겼죠. 그리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양평에서 서울까지 1시간 남짓. 가까운 거리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졌어요. 영희도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죠.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이혼한 사이인데. 영희는 자기가 만든 꽃 작품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네 집에 가져다 줄 선물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준호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준호네 아파트 현관. 민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아버님, 어서 오세요. 민수는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영희는 아직 안 왔나 봐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죠. 손주 지우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설날 선물 주세요. 민수는 웃으며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주를 보니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10분 후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영희였죠. 문이 열리고 영희가 들어섰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6개월 만에 재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영희가 예뻐 보였어요. 예전보다 밝아 보였죠. 영희는 민수가 건강해 보여서 안심했습니다. 양평 생활이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왔어?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영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네. 왔어요. 어색한 인사였지만 그래도 인사는 나눴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죠. 지우야,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해야지. 지우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를 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각자 세뱃돈을 줬어요. 손주가 사이에 있으니까 분위기가 좀 나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설날 음식들이 가득했죠. 떡국, 전, 갈비찜, 각종 나물. 식사를 하며 준호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양평 생활 어때요? 적응 잘 하시고 계세요? 민수는 떡국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텃밭도 가꾸고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나쁘지 않더라. 지은이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어떠세요? SNS 보니까 수업도 하시고 바쁘신 것 같던데. 영희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카페에서 플라워 클래스 하고 있어. 한 달에 2번씩 학생들이 좋아해서 보람 있어. 민수는 곁눈질로 영희를 봤습니다. 목소리가 밝더군요. 정말 행복한 것 같았어요. 자기와 함께 있을 때는 저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식사 후 민수는 가져온 배추와 물을 내놨습니다. 이거 내가 키운 거야. 집에 가져가서 김치 담가 먹어. 지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아빠가 직접 키우신 거예요? 대단하다. 영희도 꽃작품을 내놨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거실에 놓으면 예쁠 거야. 준호가 작품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력이 늘으셨네요. 전문가 같아요.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작품을 자랑했지만 서로를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지우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그린 거예요. 이거는 할머니. 지우가 그린 그림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따로따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지 않았죠. 민수와 영희는 그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다시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민수와 영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6개월 만에 제대로 눈을 마주친 순간이었죠. 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린 이혼했지만 너희 부모인 건 변함없어.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린 서로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이제는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거지.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 건 변함없잖아요. 명절에라도 이렇게 모이면 좋겠어요. 민수와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식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았어요. 저녁 때가 되어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양평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영희도 일어섰습니다. 나도 갈게. 내일 아침 일찍 약속이 있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수가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영희도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만 있으니 더 어색했죠.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가. 당신도요. 버스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영희를 만난 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여전히 정은 남아 있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더 맞는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영희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양평 생활이 잘 맞는 것 같았죠.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죠. 오늘 하루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영희의 밝은 표정, 자신감 있는 목소리, 행복해 보이는 모습.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도요.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짧은 문자 주고받기였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은 사라졌고 이제는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 남았어요. 민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양평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죠. 오늘 하루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희도 잘 지내고 있고 자기도 나름 잘 살고 있고 이제는 정말 각자의 길을 가는 거겠죠. 영희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민수를 만나서 확신했습니다. 이혼이 잘한 선택이었다고. 서로 함께 있을 때보다 헤어져 있을 때 더 행복하다는 걸.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것을.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쉽게 지울 수 있겠어요. 그저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것뿐이었죠. 그해 3월 봄이 왔습니다. 양평의 산과 들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서울 거리에는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계절의 변화와 함께 민수와 영희의 삶도 한층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텃밭에 봄 채소를 심었습니다. 상추, 깻잎, 쑥갓. 새로 시작하는 한 해였죠. 이제 농사일도 제법 손에 익었습니다. 작년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올해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귀농 멘토 활동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 중 한 명이 실제로 양평에 정착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민수는 그 청년에게 집 구하는 것부터 농사 시작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있었죠.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의 말에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보람찬 일인 줄 몰랐어요. 한편 서울에서 영희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플라워 클래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수강생이 늘었거든요. 이제는 한 달에 4번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대 갤러리 전시회도 성공적으로 마쳤죠. 전시회 마지막 날 한 중년 여성이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작가님이신가요? 저는 마포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작품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혹시 우리 가게에서 정기적으로 꽃 디스플레이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꽃집에서 일거리를 제안하다니요. 제가요? 정말요? 네, 작가님 감각이 정말 뛰어나세요. 조건도 좋게 드릴게요. 영희는 고민하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이제 영희에게는 제대로 된 일이 생긴 거였어요. 플라워 클래스 강사이자 꽃집 디스플레이 디자이너. 63세 나이에 새로운 직함이 생긴 것입니다. 며칠 후 영희는 그 꽃집을 방문했습니다. 마포구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지만 아늑했어요. 봄날이라는 예쁜 이름의 꽃집이었죠. 이름이 예쁘네요. 봄날이라니. 꽃집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에요. 작가님도 그런 의미로 일해주시면 좋겠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날. 자기 인생에도 봄날이 왔어요. 63세 늦은 봄이었지만 그래도 봄은 봄이었습니다. 영희는 꽃집 인테리어를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계절별로 다른 꽃을 배치하고 색감을 조화롭게 맞췄죠. 가게가 화사하게 변했습니다. 손님들도 늘었어요. 3월 중순 민수는 텃밭에서 봄나무를 캤습니다. 냉이, 달래, 쑥. 봄의 향기가 가득했죠. 민수는 나무를 깨끗이 씻어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영희에게 보냈어요. 이번에는 메모를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봄나물 보내요. 봄날 꽃집 오픈했다는 SNS 봤어요. 축하해요. 시간 되면 한번 구경 가고 싶네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나간 건 아닐까? 하지만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영희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메모를 그대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틀 후 영희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보낸 봄나물이었죠. 영희는 메모를 읽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고민하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봄나물 잘 받았어요. 냉이 무침 해 먹을게요. 가게는 언제든 오세요. 문자를 보내고 영희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정말 올까요? 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영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자기가 키운 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텃밭 한쪽에 심어뒀던 프리지아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설날 이후 2달 만에 영희를 보는 거였죠.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까요?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영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죠. 봄날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꽃집이었어요. 민수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영희가 보였어요. 꽃을 정리하고 있었죠. 집중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밖에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미소를 지었어요.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울렸어요. 꽃 향기가 가득한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민수는 들고 온 프리지아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이거 내가 키운 거야. 별거 아니지만. 영희는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노란 프리지아가 향기로웠죠. 고마워요. 예쁘네요. 직접 키우셨어요? 응. 텃밭 한쪽에 심어뒀거든. 봄에 피더라고. 영희는 꽃다발을 화병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가게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허브차를 2잔 내왔습니다. 민수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화사한 꽃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영희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민수는 양평 이야기를, 영희는 서울 이야기를 했죠. 텃밭에서 채소 키우는 얘기, 귀농 멘토 활동 이야기, 플라워 클래스 이야기, 전시회 이야기. 서로의 일상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죠. 함께 살 때는 정작 서로에 대해 잘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니 오히려 더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어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다 민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나 이제 가봐야겠다. 양평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영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가시죠.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먹자. 영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꼭 같이 먹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오세요. 양평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민수도 일어섰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려는데 영희가 불렀어요. 영희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화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라벤더 화분이었죠. 이거 가져가세요. 집에 놓으면 향기도 좋고 예뻐요. 민수는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잘 키울게. 두 사람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죠. 그럼 조심해서 가요. 연락할게요. 응. 당신도 건강해. 민수는 걸어가다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희가 가게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민수도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민수는 라벤더 화분을 내려다봤습니다. 보라색 꽃이 예뻤어요. 향기도 좋았죠.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영희를 만나서 좋았어요. 영희는 가게로 돌아와 민수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가져온 프리지아가 화병에 꽂혀 있었죠. 노란 꽃이 가게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꽃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변했어요.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함께 살 때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좋았어요. 민수를 만나서 좋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좋았습니다. 이혼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죠. 그날 양평에서 민수는 라벤더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향기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민수는 화분을 보며 영희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만난 영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빛나고 있었죠. 서울과 양평 떨어진 두 곳에서 민수와 영희는 각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이혼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했죠.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를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민수와 영희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혼 후에야 비로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졌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두 사람.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봄날의 모습입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완전히 남이 되지 않은, 그렇다고 다시 부부가 되지도 않은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마지막 봄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